아이는 대륙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먼저 질문을 받았다. 방금까지 머릿속을 맴돌던 대륙의 이름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는 질문하는 일에는 익숙했다. 그러나 질문을 받는 일은 어려워했다. 입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끝이 식고 발끝이 굳었다. 목과 어깨도 천천히 단단해졌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질문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평가가 되는 순간부터였다. 나는 아이가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다 쓴 뒤 아이에게 물었다. 마음이 조금 풀렸어? 아이는 한결 차분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이 글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시험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한마디를 듣고서야 나는 아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다. 나는 아이가 대답을 몰라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은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답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압박이었다. 그제야 아이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다. 지구본을 보며 직접 영토를 그리고 색을 칠했다. 인터넷 세계 지도를 열어 대륙의 크기를 하나씩 눌러보며 비교했다. 나라의 국기를 그리고 나라의 영토를 다시 색칠했다. 아이는 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처음부터 이 나라는 이렇게 컸어? 지도를 비교하던 아이는 영토가 계속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옛날에는 이 나라가 저 나라도 가지고 있었네. 나라의 크기를 비교하던 질문은 자연스럽게 역사로 이어졌다. 영토를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도 살펴봤다. 그럼 이 나라가 가장 큰 거야? 지구의 중심이야?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지구본에서 벗어나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태양계를 찾아보고 태양계 노래를 따라 익혔다. 행성의 이름을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행성의 크기를 비교하고 위성의 개수를 살펴보고 각 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갔다. 뜨거운 행성과 차가운 행성, 옆으로 누운 듯 기울어진 행성,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과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을 하나씩 구분했다. 명왕성이 왜 행성에서 제외되었는지도 궁금해했다. 작아서 그런 거야? 아이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다시 자료를 찾아봤다. 공전과 자전도 물었다. 왜 행성은 계속 돌아? 왜 어떤 행성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왜 사람은 다른 행성에서는 살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자료를 찾아봤다. 행성마다 성분이 달랐다. 어떤 곳은 너무 뜨거웠고 어떤 곳은 너무 차가웠다. 강한 폭풍이 계속되는 행성도 있었고 짙은 대기로 뒤덮인 곳도 있었다. 대기가 거의 없거나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는 행성도 있었다.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그럼 지구는 왜 괜찮아? 우리는 다시 지구를 바라봤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갔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적당한 거리에서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며 낮과 밤을 만든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 공기와 물, 온도와 기압, 자전과 공전처럼 수많은 조건이 함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알아갈수록 아이의 질문은 더 정밀해졌다. 하나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었다. 나라의 크기를 묻던 질문은 역사로 이어졌고 역사는 지구로, 지구는 태양계로, 태양계는 다시 생명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한 가지를 배웠다. 나는 아이에게 정답을 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원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답을 요구받는 순간 아이의 세계는 하나로 좁아졌다. 그러나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뿐이던 세계는 비교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나는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질문이 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다. 좋은 질문은 정답을 빨리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세계로 바꾸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답을 먼저 말하기보다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질문은 아이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이가 먼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